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서 기본과정 역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 있었던 나라가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 있고요. 자, 고조선 하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쵸. 고조선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BC 기원전 2333년 2333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졌고요. 고조선을 만든 사람은 단군 왕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군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 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하면 여러분 그 고인돌하고 무덤이죠. 족장의 무덤, 고인돌과 그 다음 비파형 동검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나라가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나라가 세 개가 있었죠. 뭐뭐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발전 순서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발전한 순서로 써보았는데요. 먼저 백제가 발전하죠.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이고요.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커졌죠.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이고요. 신라는 이제 세 번째로 발전을 해요. 6세기에 발전을 했고요. 신라를 만든 사람은 박혁거세입니다. 건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먼저 발전했다가 쇠퇴하고 고구려가 발전했다가 마지막에 신라가 발전하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예전 책에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남쪽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요. 통일신라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후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북쪽 땅을 모두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고구려의 남은 유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발해인데요. 발해를 만든 사람은 대조영이죠. 발해를 건국한 사람 대조영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첫 번째 통일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나라가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신라, 후 고구려, 후 백제로 나뉘었다가 자, 그 옛날 고구려 지역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통일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를 고려 시대라고 하고요. 누가 고려를 건국했냐면요. 왕건이란 사람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왕건은 그 고구려 지역에 궁예라는 사람의 밑에 이제 신하로 있던 사람인데요. 왕건이 이제 그 고구려 지역에서 세력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이름을 고려라고 짓습니다. 자, 고려 보시면 고구려에서 구자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백제와 신라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요. 조선은 이성계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고려 시대에 고려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일본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역사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다음 이제 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또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시대에 보면 불교하고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이게 언제냐면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먼저 자리를 잡냐면요. 불교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보면 통일신라 시대를 보시면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이고 발해도 보시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도 보면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뭐 팔관회, 연등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바꾸면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으로 옮기면서 또 이런 사상도 바꾸거든요.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이제 유교를 이제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하면 유교의 영향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조선시대에 천주교도 들어오고 또 19세기에 기독교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나 유교 영향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불교다, 유교다, 나라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기억하시고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1. 고려, 2. 신라, 3. 조선, 4. 고조선. 어느 나라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네, 4번입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단군 왕검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BC 2333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또 고조선 하면 단군과 관련된 단군 신화가 있고요.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하면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해요. 8조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3개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발전하였으나 꾸준히 성장해서 삼국을 통일한 국가는 1. 고려, 2. 백제, 3. 신라, 4. 고구려. 자,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했다. 전성기가 가장 늦었다. 그런 얘기죠. 자, 삼국 하면 나라가 3개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백제, 고구려, 신라. 자, 가장 먼저 발전했어요. 백제죠. 백제가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고구려는 5세기에 가장 발전했습니다. 신라가 마지막에 발전했죠. 6세기. 그래서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발전하였으나 꾸준히 성장해서 삼국을 통일했다. 통일한 국가는 어디예요? 네, 3번의 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신라 이렇게 말하죠. 676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나라의 교육과 역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사람은 1. 김대중, 2. 박은식, 3. 유관순, 4. 허난설원 누구입니까? 네, 2번에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자, 박은식은 한국의 역사학자입니다.
한국의 역사학자였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자, 김대중은 한국의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었고요. 한국 사람 최초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관순은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관순 하면 여러분 3.1운동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1운동. 자, 허난설원은 조선시대의 여자인데요.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죠. 재능이 뛰어난 시인으로 이 허난설원이 썼던 시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또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박은식입니다. 자, 4번. 나라 이름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 왕건, 2. 고조선 단군, 3. 조선 이성계, 4. 고구려 대조영. 자, 몇 번이 틀렸나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요. 자, 틀린 것은 네, 4번입니다. 자, 고구려는 누가 만들었나요? 고구려는 주몽이 만들었습니다. 주몽. 건국한 사람 주몽. 그럼 대조영은 어떤 나라를 건국했나요? 대조영은 발해를 만든 사람입니다. 발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의 이름은 1. 경국대전, 2. 삼강행실도, 3. 팔만대장경판, 4. 직지심체 요절. 자, 뭘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이란 책인데요.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1955년에 프랑스로 여행을 갔던 한국 사람, 박병선이란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로 찍은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에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만든 거죠. 자,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자,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에 만든 책인데요. 그 조선이 유교 이념, 유교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와 그림, 그런 이야기와 그림을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자, 팔만대장경판은 나무로 만든 목판 인쇄술인데요. 이것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목판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판 하면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8만여 개가 남아 있는데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은 4번의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6번. 한국의 집회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세종대왕, 신사임당, 율곡이, 퇴계이황. 조선의 네 번째 왕, 조선의 뛰어난 학자, 조선의 예술가이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움. 자, 1,000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00원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인물. 네, 1,000원에는 퇴계이황이 나와 있습니다. 퇴계이황이 나와 있고요. 퇴계이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니은 조선의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00원, 5,000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나와 있나요? 네, 5,000원권에는 율곡이가 나와 있죠. 율곡이가 나와 있고요. 율곡이도 조선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자, 만원에는 누가 나와 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만원에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나와 있고 조선의 네 번째 왕이죠. 자, 그리고 5만원권에는 유일한 여성 신사임당이 나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나와 있고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리고 뭐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조선의 예술가, 화가이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그래서 현모양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그 신사임당의 아들이 율곡이예요. 그쵸? 율곡이가 아들이고 신사임당이 어머니죠. 그래서 보시면 율곡이와 같은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7. 조선시대 제주도에 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을 구한 사람은 1. 김만덕, 2. 유관순, 3. 신사임당, 4. 허난설원. 자, 누굴까요? 자, 1번의 김만덕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 해를 말합니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그럴 때 자신의 돈으로 쌀을 사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덕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김만덕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여자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까지 납니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 임금이었는데요. 정조가 이 소문을 듣고 김만덕에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김만덕이 첫 번째 소원은 서울에 가서 왕, 임금이 계신 곳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치가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이렇게 김만덕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만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관순은 3.1 운동을 이끌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예술가죠. 그림을 잘 그렸고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은 시를 잘 썼어요. 한국의 시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김만덕입니다. 자, 8번. 불교의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1. 불국사, 2. 삼강행실도, 3. 팔만대장경판, 4.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불교의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자, 2번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유교 문화유산입니다. 자, 여러분 1번에 불국사 보시면 사자가 들어가면 절이라는 뜻이에요. 절. 불교의 문화유산이죠. 이거 경주에 있습니다.
자, 팔만대장경판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했었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었고요. 몽골의 침략에 대응해서 부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교의 문화유산이죠. 그리고 4번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제 백제 시대의 탑인데요. 이것도 석탑, 탑은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1번 불국사, 이거 통일신라 시대고요. 불국사, 팔만대장경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불교 문화유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삼강행실도입니다. 9번 외교를 통해 거란과의 전쟁을 막아낸 고려의 장군은 1. 서희, 2. 김만덕, 3. 이순신, 4. 을지문덕. 자, 외교를 통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롭게 했다는 거죠. 외교를 통해서 거란이란 나라와의 전쟁을 막아낸 고려의 장군은 누구일까요? 네, 1번의 서희입니다. 서희. 자, 거란에서 고려로 침략을 해왔어요. 이때 서희가 가서 거란의 장군을 만나서 이제 외교談판을 했습니다. 거란에서 왜 너희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지 않고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냐? 송나라가 더 멀리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서희가 우리가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너희가 북쪽에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너희하고 앞으로 교류하면서 지내겠다. 북쪽에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해서 거란에서 북쪽에 땅을 고려에 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서희는 그 거란이 앞으로 송나라와 전쟁을 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고려와 양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된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외교를 통해서 거란에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는데 오히려 동쪽 땅을 받아서 평화롭게 동쪽 땅을 받아내는 어떤 외교談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김만덕은 아까 제주도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순신은 조선시대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그 조선의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승리를 거두었던 장군이고요. 자,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인데요. 수나라에서 고구려로 침략해 왔을 때 중국의 수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그 살수라는 강이에요. 큰 강, 거기 강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그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씩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 허난설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다. 2.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훌륭해서 시를 잘 지었다. 3.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허난설원은 그림의 재능이 있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다. 맞습니다. 이 허난설원의 가족들은 다 글을 잘 썼다고 해요. 허균도 글을 잘 썼고,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도 글을 잘 썼고, 아버지도 글을 잘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2번. 어렸을 때부터 글재주가 훌륭해서 시를 잘 지었다. 맞죠? 시인이었고요.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맞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자, 4번 허난설원은 그림의 재능이 있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자, 이것은 허난설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신사임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고요. 허난설원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었는데 이 자녀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이 죽은 후에 동생 허균이 누나의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이 중국에 전달이 되어서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달이 되어서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사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이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 11번부터 20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서 기본과정의 역사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1. 김구, 2. 유관순, 3. 안중근, 4. 윤봉길. 자, 답이 몇 번인가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의 김구죠. 자,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1919년 4월에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구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로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관순은 이 3.1운동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3.1운동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을 벌이고 나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윤봉길 의사도 일본의 고위 간부에게 폭탄을 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인데요. 11번의 답은 1번 김구입니다. 12번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삼국 중 가장 먼저 발전하였다. 2. 중국에 한자와 유교를 전하였다. 3. 중국과 일본까지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다. 4.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백제하면 삼국시대에 있었던 나라죠.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자,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였다. 맞죠? 백제가 4세기에 발전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5세기에 발전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마지막에 가장 늦게 6세기에 발전해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말하죠. 자, 중국의 한자와 유교를 전하였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한자와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삼국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중국에 하면 백제에서 중국의 한자를 전달했다, 유교를 전달했다 이런 의미라서 틀린 답이 되죠.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네. 3번 중국과 일본까지 활발하게 무역하였다. 네, 배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또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4번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자, 부여가 나오면 백제의 문화가 있는 곳이구나. 백제의 유적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수도가 부여와 공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여나 공주가 나오면 백제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2. 삼국 중 가장 늦게 나라가 세워졌다. 3.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유교 문화를 발전시켰다. 4.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혼천이를 만들었다. 자,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한국에서의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신라가 첫 번째 통일국가입니다. 자,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나라가 세워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서의 모양새를 가장 늦게 갖추었다. 이건 이제 전성기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나라를 세운 순서, 건국 순서를 보면 여러분이 5단계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국 순서를 보면 신라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발전한 순서를 보면요. 백제가 먼저 발전하죠. 백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4세기에 발전하고 그 다음 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한 순서와 발전한 순서가 반대이죠. 네. 2번 틀렸고요. 3번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유교 문화를 발전시켰다. 아닙니다. 신라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불국사라는 큰 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혼천이를 만들었다. 자, 혼천이가 아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이름이 뭐예요? 첨성대죠. 첨성대. 첨성대이고요. 혼천이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보시면 이 10,00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이 혼천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4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세웠다. 2.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3.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4. 고구려인들이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이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고구려의 남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세웠다. 맞고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조영이 만들었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맞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어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여러분 5세기 하면 어떤 나라예요? 5세기는 고구려죠. 고구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그때 가장 발전했어요. 전성기죠. 고구려의 전성기인데요. 그래서 3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고구려인들이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난도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무역하였다. 2. 왕건은 발해 사람들까지 받아들여 고려를 건국했다. 3.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고 지었다. 4.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건국했으나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병난도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서 무역하였다. 이것은 맞습니다.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로 중국 상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된 것이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이거 어디에서 사온 거냐 물어봤을 때 고려에서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발음에서 코리아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2번 왕건은 발해 사람들까지 받아들여 고려를 건국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고 지었다. 맞아요. 회복하다는 다시 찾다 그 말입니다. 다시 찾다. 자, 4번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건국했으나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고려는 유교 이념이 아니라 불교 이념,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고 그래서 불교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뭐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양의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2. 조선에 발달된 문물을 서양으로 수출하였다. 3. 배회 정책을 실시하여 나라가 더욱 발전하였다. 4.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화성을 완성했다. 자,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양의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나라의 문을 닫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요. 배회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배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다. 배회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틀렸죠. 자, 이번 조선에 발달된 문물을 서양으로 수출하였다. 문물하면 문화적으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수출했다. 서양으로 보냈다. 그렇지 않고요. 배회 정책을 실시하여 여기까지 맞았죠. 배회 정책을 실시하여 나라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배회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조선이 더 늦게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4번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완성했다. 이게 맞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어요. 실학. 그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연구했던 실학을 연구했던 실학자였는데요. 실학자 정약용이 거중기, 무거운 물건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크레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10년 동안 지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3년 안에 화성을 모두 다 지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건축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4번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7번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글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2.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3. 훈민정음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4.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자,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 한글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죠. 근데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은 훈 가르치다, 민 백성, 정 바르다, 소리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글이라는 명칭은 주시경 선생님이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한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법전, 이 경국대전은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종이라는 왕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종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 훈민정음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아니라고 했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이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려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고조선의 단군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그쵸,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에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해시계인 앙부일구. 해시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자경루라고 하는데요. 물시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혼천이 천체 관측 기구죠. 혼천이 등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아니고 17번이네요. 네,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신사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황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이다. 2. 한국 지폐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3.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이다. 4. 신사임당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칭찬을 받았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 지폐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여러분, 신사임당이 5만원권 지폐에 나옵니다. 1,000원의 이황, 5,000원의 이이, 10,000원의 세종대왕, 모두 남자인데요. 5만원권에 나오는 신사임당만 여자 1명이죠. 그래서 유일한 여성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1번, 이황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이다. 이황이 아니고 이이죠. 이이. 5,000원 이이 아들, 5만원 신사임당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이다. 고려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예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4번 신사임당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칭찬을 받았다. 신사임당의 시가 아니고 허난설원의 시입니다. 허난설원의 시죠. 허난설원이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죠. 그래서 답은 1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평양 가까이 살수에서 크게 승리한 고구려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자, 수도였던 평양 가까이 수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을지문덕이 살수라는 큰 강을 위에서 뚝을 쌓아서 막았대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뭔가 불리해져서 이 수나라 군대가 후퇴할 때 그 살수의 강을 무너뜨려서 그 군대가 물에 빠져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해서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하는데 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 을지문덕 살수대첩 기억하시고요. 자, 20번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은 자, 임진왜란 때 왜나라 지금의 일본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해왔는데요. 그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문제를 2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역사 수업을 마쳤고 다음에는 마지막 주제인 이제 지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